카타르도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8강전 베트남 대 UAE 경기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2로 베트남이 이기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공식 대회 15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자체도 극적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사건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끝나고 네이버 스포츠, 다음 카페 같은 커뮤니티들이 거의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트래픽이 폭주했죠. 더 놀라운 건 그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손흥민도 대한민국 대표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상식, 그리고 베트남 축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동남아 팀의 승리에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승리가 한국 팬들에게는 자존심의 상처이자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에게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이식했다는 그 한국 축구의 DNA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반응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서 댓글들을 살펴보니 분위기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상식을 당장 대표팀 감독으로 라는 반응은 거의 애교 수준이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축구를 베트남이 하고 있다 같은 자조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팬들이 동남아 팀에게 이런 질투와 패배감을 드러내는 건 정말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거울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팬들이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과거의 모습을 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 대표팀이 데이터만 남는 축구, 영혼 없는 축구라는 비판을 받던 상황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을 응원한다기보다는 베트남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열광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네이버 스포츠 기사 댓글 하나가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감이 무려 2만 개가 넘게 찍혔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베트남이 한국 대표팀보다 축구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우리 축구는 이제 영혼 없이 공만 돌리는데 베트남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뛰는 전사들 같다. 우리가 2002년 이후 잃어버린 정신을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에 가져갔다. 이 정도면 거의 KFA 자존심의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팬들이 열광한 건 베트남의 승리, 그 자체보다 그들이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는 모습,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투지. 이것이 바로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가장 한국 축구다웠던 모습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의 몸에 불멸의 DNA를 이식해서 붉은 유니폼을 입은 또 다른 태극 전사를 만들어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감정적인 반응도 흥미롭지만 전문가들은 이 15연승이 절대 감성이나 투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이건 철저한 과학이고 치밀한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경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연장 후반 스코어는 2대2 동점이었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골 먹히기 일보 직전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감독은 수비 숫자를 늘려서 어떻게든 버티고 승부차기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식 감독이 정말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수비형 미드필더를 빼고 이제 막 20살이 된 공격수 은구엔 딘박을 투입한 것입니다. 해설자들도 다들 도박이라고단 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분석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관리의 대가다운 면모라는 겁니다. 김상식 감독은 그저 공격수를 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UAE의 주전 센터백이 이미 98분의 경고를 하나 받았고 그 이후로 적극적인 몸싸움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즉 상대의 가장 지치고 소극적으로 변한 약점을 정확히 노리고 가장 빠르고 저돌적인 젊은 공격수를 붙인 거죠.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외과 수술에 가까운 교체였습니다. 경기를 읽는 것을 넘어서 거의 예측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체로 들어간 딘박 선수가 118분의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으니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15연승 동안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 자료를 보면 이 팀의 핵심 전술 패턴을 압축과 역습의 덫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러 경기장 특정 구역에서는 상대가 공을 돌리게 내버려 두다가 미리 설정해둔 트리거 라인을 공이 넘어오는 순간 약속된 세 방향에서 동시에 달려들어 공을 빼앗는 전술입니다. 함정을 파놓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공을 되찾는 게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역습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이 패턴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연승은 5번의 운 좋은 승리가 아니라 15개의 다른 시나리오에 맞춰 준비된 해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탄만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이 또 하나 열광했던 포인트가 바로 체력기입니다. 예전부터 동남아 팀들은 70분짜리 체력기라는 조롱을 많이 받았죠. 전반전에 팔팔 날다가도 후반 25분만 넘어가면 눈에 띄게 발이 무뎌지는 모습. 그런데 이번 UAE 전을 보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연장 100분이 넘어가니 피지컬 좋기로 유명한 UAE 선수들이 먼저 쥐가 나서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베트남 선수들은 마치 F1 경주차처럼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김상식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도입한 혹독한 한국식 체력 훈련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뛰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선수들이 지옥의 셔틀런이라고 부르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의무화했고 모든 선수에게 GPS 추적 장비를 부착해서 매 훈련 세션마다 정해진 최고속도 스프린트 거리를 채우지 못하면 추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선수단 식단까지 완전히 뜯어 고쳤고요. 베트남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파괴적인 무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제대로 된 지도자만 있으면 한국식 훈련과 정신력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야 라는 자부심과 근데 왜 저걸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던 겁니다. 지금 베트남 U23팀 별명이 무한에너지 머신이라니 정말 딱 맞는 별명이네요. 한국의 반응이 이런 존경과 아쉬움의 교차였다면 바다 건너 일본의 반응은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들을 보면 존경이 아니라 거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일본 U23 대표팀 내부 정보라면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토너먼트 대진표를 짜면서 어떻게든 베트남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일본이 왜 동남아 팀을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요? 바로 상성 때문입니다. 일본 축구의 철학은 기술과 패스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맞붙거나 같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은 오히려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의 천적에 가까운 유형이 바로 지금의 베트남 같은 팀입니다. 군대 같은 규율로 무장해서 잔인할 정도로 끈질기게 달라붙고 공수전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팀, 자신들의 축구 철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상대인 거죠. 일본 유력지인 니칸 스포츠 헤드라인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붉은 경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베트남을 피해야 한다. 거의 재난영화 포스터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에 나오는 비유는 더 강력합니다. 김상식의 베트남은 가시가 박힌 콘크리트 같다.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빼앗는 즉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들과 맞서는 건 맨손으로 강철판을 치는 것과 같다.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극적이긴 하지만 일본 축구가 느끼는 전술적인 악몽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패스 축구를 구사하려고 해도 베트남의 조직적인 압박과 끈질긴 몸싸움에 막혀서 리듬이 계속 끊기는 겁니다. 일본 코칭 스태프가 두려워하는 건 베트남의 실력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상성이라는 현실인 거죠. 말 그대로 스트리트 파이트로 끌려 들어가는데 자료를 보면 일본은 그런 싸움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반응이 단순히 언론이나 팬들의 호들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아시아 축구의 전설들이 내놓던 평가들입니다. 이용표 해설위원의 코멘트는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베트남과 우리를 비교하니 부끄럽다. 김상식 감독은 클린스만과 다른 감독들이 못한 팀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FA는 보석을 놓쳤고 베트남이 그 보석을 가장 밝게 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FA 입장에선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을 겁니다. 일본의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도 자신의 SNS에 평가를 남겼는데 이게 또 일본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혼다 케이스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상식 감독 아래에서 베트남은 자국의 기술과 한국의 강철 규율을 결합했다. 내가 본 베트남 중 가장 위험한 버전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일본과 붙는다면 승률은 50대 50이고 정신면에서는 우리가 우위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0대 50이라니.
일본 축구의 아이콘이 직접적으로 이제 베트남은 동등한 라이벌이라고 인정한 셈이라 일본 팬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의 평가도 인상 깊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을 어떤 아시아 팀도 공격하고 싶지 않은 요새를 건설한 위대한 건축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결국 이 15연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동남아 축구가 이제 아시아의 거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동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의 선언문처럼 느껴집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할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면 김상식 감독은 그 자신감에 과학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더해 반드시 이기는 팀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법에서 과학으로 넘어간 거죠. 감성과 투지를 넘어 과학적인 승리 공식의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베트남의 15연승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한국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일본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를 가졌다는 무한한 자부심을 선물했고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김상식 감독의 그 차가운 표정 속 불타는 눈빛이 아시아 축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한 집단의 DNA 자체를 바꿔놓고 주변 경쟁자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스포츠를 넘어서 당신이 경험했던 조직이나 사회에서 특정 리더나 방법론이 그 집단의 정체성과 역량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사례가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 성공적인 DNA 이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